우크라이나 상황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이 들이닥치고 독일이 무기를 보내면 또 어떻게 될까 걱정도 큽니다. 국제부 이동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에 잠깐 나왔던 그 진공폭탄, 이게 얼마나 잔인하길래 국제사회에서 금한 겁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반경이 넓길래 이렇게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쟁 범죄라고까지 하는데 왜 이러냐면 진공폭탄이 이른바 열압력탄이라고도 합니다. 네. 지난 2007년에 러시아군이 개발하면서 네. 반경 2km를 초토화시킨다고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가전에서 사용하면 당연히 일반인이 다치는 거 아닙니까? 그 1~2km, 한 4km까지 되겠죠, 지름이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조리 이제 초고온으로 되면서 공기를 쭉 빨아들이면서 네. 숨을 쉴 수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비윤리적인 그런 전쟁 범죄가 저질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로서 방사능 없는 핵폭탄으로까지 불립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럼에도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아직도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보도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특별히 특수부대 출신 용병 400여 명을 키예프 시내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제거하면 거액의 보너스를 주겠다고 하고 예. 또 미국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타겟 1순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로 대피해라 미국으로 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직도 키예프를 지키고 있고요. 또 이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EU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하긴 미국으로 오라니까 나에게는 탈 것이 아니라 무기를 보내달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포로로 잡은 러시아군을 공개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예, 우크라이나는 이제 일단 자신들이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산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 또 노림수는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SNS 채널 당신의 가족을 찾아보세요 해서 생포한 러시아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 영상을 공개하는데 러시아 내에서 또 이제 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그렇죠. 아프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러시아 내에서 반전 여론을 또 조성하는 그런 속내가 있고요. 네. 공개된 영상에서 포로들은 군사훈련을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약간 좀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저거 뭡니까? 이제 그 멀리서 보이는 한 부대가 네. 러시아 부대입니다. 러시아 부대가 지나가니까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의 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가냐? 그러니까 모스크바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냐 이제 퇴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철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영광을이라고 말해봐라.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영광을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말장난 같은 좀 농담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네.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영상에서는 또 이제 농기계로 탱크를 끌고 가는 영상도 있고 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탱크를 못 가게 막아선 영상까지 다양하게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구글이나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기업도 이 전쟁 반대에 동참을 했던데요. 그렇죠. 이제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는 디즈니가 합류했습니다. 디즈니는 이제 그 슈퍼히어로 영화로 유명한 곳인데 네. 전쟁 일으킨 러시아에서 영화를 상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한 더 배트맨을 모스크바에서는 볼 수는 없죠. 디즈니가 자기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는 반전에 뛰어들겠다 이 결심을 그런 한 셈이기도 거네요. 하고 또 이제 미국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네. 전쟁이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참혹한 모습이 SNS 같은 걸로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서 그런지 해외에서 반전 시위도 굉장히 강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러시안 대사관 앞에서 모여서 뭐 이제 많이들 반전 시위를 하고 지금 있고요. 하고 있죠. 예. 네, 하는 모습이 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연일 평화 행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스턴, 시카고, 워싱턴 D.C. 여러 도시에서요. 그리고 이제 대만, 멕시코, 브라질에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계에서도 러시아가 외톨이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올해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가 월드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빠진다면서요. 예, 카타르 월드컵인데요. 이제 11월에 열리는 월드컵이죠. 근데 이제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러시아의 국제 대회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이제 폴란드와 월드컵 예선전이 잡혀 있었는데 나오지 못하고요. 네. 또 이제 IOC 같은 경우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수여했던 올림픽 훈장을 철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계 태권도 연맹도 푸틴 대통령에게 명예 단증을 준 적이 있습니다. 구단. 네. 그런데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우리나라가 주축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계에서 태권도를 대표하는 그 국제 단체고요.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연맹 소속이어야 합니다. 북한에는 또 이제 별도로 국제 태권도 연맹이 있고요. 축구 경기장에서도 애틋한 장면이 나왔던데요. 우크라이나 선수가 나니까 뭐 힘을 북돋아 줬다고요. 예, 지금 몇몇 스포츠 경기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프리메이라 리가 포르투갈 리스본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 후반에 이제 벤피카 우크라이나 출신 야렘 축구가 교체 투입되자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네. 국기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전쟁 반대라는 소리라니까 야렘 축구 선수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팀이 이겼습니까? 네, 이날은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아, 네. 이번 전쟁 정말 우리 경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 가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 운영이 오늘부터 닷새간 중단된다고 현지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자동차 해명을 들어보면 네. 물류난으로 인한 부품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생산을 멈춘 거고요. 그건 이제 반도체 이슈 때문이지 원래부터 있었던 반도체 이슈 때문이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관련 없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어쨌든 큰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주적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